네, 신용환 부위원장 또 만나서 김건희 여러 이제 의혹들 하나하나 또 짚어볼 텐데요. 신용환 부위원장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추석 체크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용환 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태극기를 또 아, 예, 네. 가슴에.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태극기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옛날 이제 예, 저거였죠. 옛날 그 예. 태극기. 구한말 조선 네. 저 뭐야 대한제국 그때. 네, 그때 네. 태극기 예,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저는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는데 네. 계속 이 배경을 봤어요. 예, 전현희 배경을. 수석최고님하고 배경에서 김건희가 저 중에서 어디를 들어갔다는 건지 하고 계속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렇네. 오, 예리하게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있었을까? 어느 건물인가? 루트를 등등.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여기가 저거잖아요. 고궁박물관이잖아요. 그렇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날카롭게 지적해 그리고 주셨습니다. 저쪽 청와대 보이시잖아요. 네. 청와대 맨 그 앞에 경계 건천궁이 아마 저 뒤쪽에 있을 거예요. 저 그 경계 딱 예, 경계로. 그런 걸 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지금 김건희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그 현장 모습을 또 생생하게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셈이 됐네요. 네. 야, 그래요. 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아마 이제 연내에 이 대통령실 그 업무 네, 네. 공간은 청와대로 바로 간다. 뭐 관전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 하늘 보여드리면서 신용환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얘기했으니까 어제 운영위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네, 가장 모든 시끄러운 걸 딱 한 컷의 사진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일명 저 키스 네. 사진으로 키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진짜 찰나의 각도에 순간. 따라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국회에서 보기 힘든. 저도 이 정도의 밀착된 사진 처음 본 것 같은데. 의원님이 쓰신 글이 더 재밌어요. 예. 내가 배가 좀 나온 거밖에. 살 빼신다고 이기현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위가 뜨겁고 아수라장이 된 것은 김현지 실장 네. 출석 여부 이거 둘러싸고 공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예. 진행자님께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네. 뭘 잘못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보통은 예. 어떤 비리가 있다, 뭐가 뭐 비리 내지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럴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 이제 앞에서 네. 의원들이 물어볼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러면은 증인 채택해서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설사 이제 어떤 연유로 해서 나오신다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에서 후회할 거다. 아하. 굉장히 정확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동안 왜 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등도 한참 그 악마화가 진행될 때 네. 마치 이제 머리에 뿔 달린 사람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 이미지적으로 악마화가 되니까.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김현지 실장 굉장히 정확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께도 네. 직언을 서슴없이 할 분이기 때문에 곁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정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분인데 과연 무엇을 묻기 위해서 불러내는가. 거기서 굉장히 만약에 어떤 연유로 나오신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엄청 후회할 수 있다. 아하.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제 뭐 경내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국회에서 이제 합의가 되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네, 있었다라고 또 전해졌는데 결국 이 뭐 주진우 의원의 김병기 이제 위원장, 운영위원장, 원내대표를 향한 사실상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현재 뭐 조종을 받고 네, 있는 누구 듯한 위에 누가 있다. 뭐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그 얘기를 페북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자신 있으면 왜 지워요? 왜 수정해요? 그러니까요. 자신 그래서 없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주진우 의원의 이런 공세, 국민의힘의 공세, 김현지 실장을 향한 공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체가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정쟁을 위한 그런 증인 채택 요구 아니었냐 이런 네. 생각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질문드렸지만 예, 어떤 뭘로? 혐의점이나 의문점이나 무슨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없는데 지금 무조건 부른다고. 그러고 뭐 프랭카드 길거리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거든요. 네.
한참 이제 김건희 씨가 전행을 할 때 걸려 있던 거를 역으로 패러디해서 아마 자기들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럴수록 아마 그냥 속된 말로 자살골을 넣는 형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어디다 대고 비교하려 그럽니까? 비교하려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이 순천 문체 국감에서 우리가 봤듯이 김건희와 노광교 순천시장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어요. 아니 PT를 아무리 네. 잘한다고 해도요 한 예. 번 PT에서 300억 2천억으로 뛰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요.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예, 이게? 문체부에서 어쨌든 장관이 승인해서 2천억으로 결제가 나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굉장한 PT를 잘했고 거기에서 김건희가 동의를 했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냥 기본 개요만 보면. 그런데 민간 기업에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300억에서 2천억이면 도대체 몇 배예요 이게? 37에 21, 7배 정도. 네네 그 정도가 PT 잘해서 된다. 열심히 열과성을 잘해서 된다. 이거 가능합니까? 부연장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기된 한경아라는 일종의 한경아. 총감독, 자기들은 이제 감독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작년도 요맘쯤에 이제 오픈을 했었죠. 맞아요. 최고 실세라고 불리는 네. 사람이 이제 김건희 씨 최측근이다 하면서 저한테 만나봐라 했는데 네. 제가 정책 실무 총괄을 하다 보니까 뭐 누굴 가서 만나고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래서 일단 전화 통화로 네. 하는데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한경아 예, 감독이. 하나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내용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뭐를 했던 사람이니까 여기 대선 캠프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벌써 대해서 인사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선 캠프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를 했네요. 네네. 이 사람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작년 요맘쯤에 이제 뉴스타파랑 해서 공개를 했었죠. 네. 첫 번째 그 공약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그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분들이 처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취업률도 워낙 낮고 네. 취업률은 생각보다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낮게 안 잡혀요. 그런데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고 다 비정규직이죠. 거의 다가 뭐 레슨하고 이런 분들도 대부분 또 비정규직인 거고 그런 분들 처우를 좋게 해주자는 쪽이 이들은 코바나 컨텐츠가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마치 고용주가 피고용주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을 순화하고 완화해서 정책을 바꿔달라 이 요구였어요. 실제 김건희 씨를 위한 요구였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 뒤에는 한경아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정책적으로 아니면 인사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이 사람이 그 전에 그 커리어를 보면요. 연출 내지 총연출 이런 커리어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국가적으로 스폰라이트를 받을 만한 어떤 넘버원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 전에 커리어는. 네. 딱 당선되면서 대통령 취임식 전야제, 예, 그다음에 맞아요. 순천만 그 VIP 행사 예. 이런 것들에 이제 총감독자가 붙잖아요. 뒤에 가서 연출과 감독은 하늘과 또 땅 차이잖아요. 파트를 맡느냐 전체를 맡느냐 비유하자면 그럼요. 그 총감독으로 그래서 그게 총감독자가 대통령 취임식 관련한 게 들어가고 또 경호처 행사 기억나잖아요. 여러 무리를 빚었던 네. 그런 경호처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맡으면서 커리어가 확 점프를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왜 순천만 거 나오잖아요. 뭐 8천만 원 받은 거 네.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8천만 원 쭉 받았다는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한경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님께서 직접 겪어본 그 사람 네, 네. 개입 의혹 이걸 지난번에 폭로하셨고 이번에 다시 또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계현 의원이 이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김건희의 최측근 한경아 감독이 들어오고 또 예산도 뻥튀기가 되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것들. 결국 이제 해먹을 결심만 한 거냐 실행도 한 거냐 이런 거잖아요. 보면.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좀 백그라운드를 더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 아. 뭐냐면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페이퍼로 포장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주 네. 아름다운 말로 전문 용어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페이퍼웍을 해서 압축을 해서 그게 공약집이라는 거에 담겨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이 어떻게 해서 뭐를 해먹겠다 생각하고 공약집에 넣고 반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반려 산업 이런 데다 이제 어떤 걸 비보험 급여 되는 거를 뭐 보험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산업에 있어서는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걸로 슬쩍 스며들었는데 그때는 그 의미가 이제 부정확하죠. 왜냐하면 공약집이라는 게 세부 내용을 넣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이.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집권하고 나서는 좋은 게 뭐냐면 봐라. 이거 거기에 대통령 넣었다? 공약사항 아니냐. 부처한테도 푸시할 때 좋은 게 봐라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공약사항이다 하면서 이제 그 김건희를 둘러싼 배후 세력들이 이제 해먹을 결심의 계획 단계에서 실행해서 결실을 따먹는 하하. 그 순천만 같은 경우가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의원님들이 지금 제기하고 제기를 계신 하고 거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컴투스 그룹도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김건희 후원하는 컴투스의 투자자 로커스가 네네네. 이 앵커 기업, 그러니까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앵커 기업 선정이 됐는데 이게 2023년 영업이익이 1,677만 원 수준의 기업이 1,6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거. 그 이제 지금 컴투스가 네. 그게 이제 보도가 나가고 네. 언급이 되면서 아마 그 반박문을 반박문은 저기를 한 모양이에요. 공개를 한 모양인데 그 반박문 내용에 보면 네. 그 일대 주주가 홍성호라는 3D 애니메이션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죠. 거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네. 2대 주주가 이제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네이버 웹툰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본 조달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기 반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제 1,500억이라고 돼 있는데 네. 자기들이 실제 아마 계약서 상에는 200억 정도 네. 그렇게 돼 있다. 뭐 그리고 5년간 최소 200억 명시돼 네네. 있는 거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워낙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네이버의 그 자회사가 대주주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또 몇 가지 하여튼 반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팩트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체크는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본질은 뭐 컴투스 로커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를 둘러싼 그 세력들이 무엇을 매개고리로 얼마를 해먹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기 본질이 때문에 흐르지면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직접 겪었던 한경화 뭐 총감독 네네. 이 사람과 주고받았던 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김건희와 관련된 사람들의 움직임, 연관성, 그럼 김건희는 또 이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냥 단적으로 순천만을 할 때 이제 왜 형식이라도 이제 그 총감독을 뽑을 때 이제 면접하고 이렇게 압축이 될 거 아니에요. 3명을 뭐 3배수해서 압축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분이 있었는데 다 빼어난 분들이에요. 한경화 씨 이상으로 빼어난 분들이 다 탈락을 하죠. 그래서 총감독이 되고 지금 의혹이 이제 매개고리가 되는 게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생기겠죠. 네. 그래요. 이거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김건희와 수백 건의 문자가 나온 남성 지금 네. 도망가 있는 실명으로 이미 오픈돼 버렸죠. 네, 뭐 이준수 씨라고. 네. 다 아시는 분들 아시는 그런 네, 상황인데 2010년부터 김건희와 연을 맺어왔던 네, 네.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고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네. 거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근데 네. 그때부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연계가 되고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소통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요 부분도 네. 본질을 명확해야 될 것 본질.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양 흥미로 보면 뭐 용어 자체가 남녀 상렬지사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흥미 위주로 흘러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네. 이미 이제 특검 언저리에서도 흘러나오는 소문도 있듯이 야 이거 응? 진짜 윤석열이 불쌍하네. 완전히 더 김건희한테 당했네. 뭐 이걸 다 오픈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누가 재밌게 방송에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개인적 흥미로 넘겨버리고 네. 과연 본질이 뭐냐. 그러면
김건희와 윤석열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주범이 되는 사람조차 완전히 수사도 안 하고 빼주고 장기간 수배가 돼 있던 거잖아요. 오랫동안 이게 갑자기 수배가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빼주고 그러면 그 빼주는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검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면 그동안 예. 극단적으로 누구는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 주가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못하게 막아진 세력도 결국은 검찰처럼 돼 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이런 거에 대해 엄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을 안 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네. 이런 조작범 이 사람이 2003년에 책을 썼어요. 한 번도 어디 오픈 안 됐을 거예요. 네. 제가 저한테 제보 준 분은 경상북도 봉화 사람이고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했어요. 뭐 제가 그건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일단 제보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위 주가 조작을 집단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프로들 그 프로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독고다이처럼 움직인다. 하고 지금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네. 서울 한복판에 있을 거다. 이 사람이 압수수색 당한 데가 용산이에요. 그럼 그것도 조금 미스테리죠. 물론 용산이 부촌이긴 하고 부자들이 많이 살지만 네. 이 사람이 작년에도 얻어 걸렸을 때 그거잖아요. 저 파티했다 그러고 했잖아요. 그죠? 무혐의 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계속해서 김건희 주변에 네.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용산에 있었다는 뜻이. 여러 이제 의혹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여러 이제 의혹들이 남아 있는 이 남성 또 이게 도주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대로 이 특검 또 이제 경찰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이 부분 이걸 또 질타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또 오픈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역으로요? 역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한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진짜.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못 잡을 수가 있느냐. 여튼 검찰 단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특검 단계까지도 네. 거기서 또 포인트 된 게 있었잖아요. 특검이 오기 전에 튀었단 말이에요. 2층에서 뛰어내려서. 그러니까 100% 새 나간 거잖아요. 정보가. 그렇게요. 예.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된 것이냐. 특검이 이게 정보가 안 새 나갔다면 왜 뛰어내려요? 그냥 대문으로 나갔겠죠. 정상적이라면 그냥 외출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온다는 걸 알고 급히 튄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100% 정보가 유출된 거죠. 그래서 이 남성 뭐 지난해에도 음주에 걸렸는데 네네. 김건희 얘기를 사실상 하면서 축하하려고 무혐의 축하하려고 술을 마셨다 이렇게 조사 네네. 결과도 있었고 이 사람이 2003년에 쓴 책을 보면 네. 그 아주 재밌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책 그 하나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보면 더 이상 더 이상 깨지지 않겠다. 이 사람이 컴플렉스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제보자들에 따르면. 그러면 김건희 씨랑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과장하고 침소봉대하고 이런 게 이제 컴플렉스 많은 분들의 특징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2003년도에 쓴 책에서도 실제 500만 원을 가지고 아주 3개월 만에 네. 2억 3천만 원 이상을 해서 4천 몇백 %가 됐다. 아. 뭐 이런 걸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예. 나이는 56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둘이 굉장히 잘 맞을 수 있겠다. 스타일이 이 어떤 그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보이고 어떤 이런 측면으로 잘 맞을 수는 있겠다. 네. 네. 그래요. 이 여러모로 잘 맞는데 두 사람이 주가 조작 과정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특검이 네. 이제 그 혐의를 보고 신병 확보하려고 한 건데 그게 좀 안 됐으니까 이게 제대로 특검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냐는 실제 이제 이 사람이 우려도 있고. 네 번 구속된 중에서 주가 조작했던 몇몇 회사들의 네. 김건희 씨가 이제 주식을 사서 차익을 본 게 있죠. 그러니까 직결된 거죠.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셈이 된 거죠. 결국. 네. 네. 그래서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도망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정말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받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동안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들은 정말 깨알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네, 하고 네. 정리를 그걸 해보겠습니다. 덮어준 권력 권력. 그리고 그림자가 누구냐? 네. 뭐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음. 폰이 이제 건진법사 그 법당에 있었던 걸 보면 네. 이건 협박용으로 활용이 될 거다. 협박용. 됐었고 될 거다. 음. 왜냐하면 거기 내용을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박용으로 분명히 이 사람이 아하. 자기 그냥 죽지 못한다 하겠죠. 그럴 당연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건진을 건드리지 못했던 윤석열 부부의 네.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반말하잖아요. 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초반에 막 기업들 조심하라. 그러니까 건진 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기업 보고 건진주의보를 내렸던 네. 그 정권 초기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분명한 됐었죠. 약점이 잡혀 있다. 뭐 일설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에 악령이 꼈다고 이제 그걸 뭐 법당에 맡겼다 이렇게 이제 일설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악령이 휴대폰에 자기 휴대폰을 남한테 이게 맡기는 사람이 없죠. 요즘 세상에. 없죠. 특히 이제 저 MZ 세대 이런 분들은 이게 거의 뭐 자기 본인이에요. 휴대폰. 분신이죠, 분신. 얘가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이라니까요. 그걸 뭐 누구한테 맡긴다 이런 거는 거의 네.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무리 지난 폰이라도 내가 지금 새 폰으로 바꿨어도 그럼요. 예. 개인이 다 보관하고 있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저는 다른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협박이. 일종의 이제 인질? 이런 네, 뭐 겁니까? 그런 용도로 뭔가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안 지금 특검 일단은 이 씨를 빨리 잡아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다른 건들이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지만 김건희 건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디올 제품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21g 이제 대표 관련해 가지고 부인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지금 아크로비스타 몇 번 털렸습니까? 압수수색 수도 없이 있었죠. 맞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번에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요 의문점을 아무도 제기를 안 비밀 하더라고요. 공간이 있나? 그동안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압수수색의 목록에 따른 차이가 있죠. 법원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 리스트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는 그럼 왜 압수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 창고 컨테이너 2대 분량으로 해서 어디 갔다 그래서 제가 자주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농담을 방송에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구속된 사람 윤석열, 김건희 있지만 네. 그 심부름했던 사람들 구속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간에 뭐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것도 뭐 변론 하려다 보니까 뭐를 또 가져온 게 있고 막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재밌네. 재밌는 포인트네. 그런 물건들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 다음에 제대로 압수수색이 안 된 부분들. 네. 그리고 이거는 들여다봐야 21g 된다. 대표 부부는 예. 이제 김태형 씨는 실명으로 알려진 그 부인이 조 땡땡인데 광진구에 아파트에 있거든요. 네. 그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샤넬백 교환할 때 같이 갔잖아요. 아 본인들이 샤넬백 교환할 때 같이 갔다. 같이 갔고 아마 VIP 뭐 카드인가 VIP 뭐 그게 있어가지고 등록이 있어서 뭐 수월하게. 예. 네네. 그래요. 이 디올 제품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사연이 있는 네. 그런 명품들일까? 이런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샤넬백 2개는 받았다고 얘기하고 목걸이는 안 받았다 그러고 이게 참 이제 선택적인 인정. 건진도 그랬고 김건희도 그렇고 하나 양파 껍질 까듯이 확실히 뭐가 드러날 때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아하. 그만큼 숨길 게 너무 많다. 한꺼번에 불지도 못한다. 예. 아마 이게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언제 받았더라? 네, 이게 네. 뭐지? 네. 근거북이 그렇죠. 나오니까 이거 근거북이는 언제 내가 받았지? 이런 너무 생각할 많이 것 같아요. 받아서 기억 못할 수도 네.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더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건진도 마지못해서 저는 건진이 결코 뭐 자기가 종교인이라서 뭐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아직도 거짓말 에이. 투성이라고 봅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김건희에 대한 의혹들 이제 파도 봐도 끝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김준혁 이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국감장에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이걸 대여를 해갔다고요? 그래서 이 물품들을? 오늘 좀 전에 아침에 방송 예. 같이 했는데요. 대여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이 전시돼 있는 물품이거든요. 그 당시 임금이 썼는지 그거를 복사품인지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복사품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모사품처럼. 근데 그렇죠. 그건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저희 비전문가들은 우리는 알 알 수는 수가 없는데 없지만 그걸 왜 자기 관저에 가져가느냐. 대여든 뭐든. 그러면 누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 대여했다 치고 그걸 똑같이 또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다른 걸로 이제 반납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꿔치기? 뭐 올해 반납했다고 하는데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 3월에 빌렸거든요. 예. 빌렸다가 이제 반납이 올해 4월에 반납이 됐네. 그러니까 탄핵 될 쯤에 반납한 거잖아요. 야,
그럼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네, 관저에 셈인데.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명성황후가 머물렀던 건천궁에 비치된 공예품을 빌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봤더니 뭐얘 보안 2점, 보함 2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 탁자 2점, 9점의 공예품을 대여를 했는데 이 보안이라는 것은 어저 앞에 두는 탁자, 네. 그러니까 의뢰용 인장인 어보를 올려두는 옥새를 올려두는 용도로 쓰인 거고, 네. 보함은 어보를 보관하는 상자고, 주칠함은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이 칠한 상자고, 이런 것들을 빌려갔. 이거 왜 빌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왕후놀이를 제대로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진짜 예. 해석에 따라서 뭐 무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왕궁을 9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쭉 했던 전체적인 네. 어떤 행보, 간 행보. 장소와 시작점과 끝점, 그러니까 태조의 고조부, 목조, 그 저기서부터 그다음에 명성황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걸 보면 시작부터 조선의 시작부터 왕조를 끝까지. 내가 잇는다. 물론 이 씨와 김 씨 성씨는 다르지만 왕조는 왕조인 거죠. 그를 내가 잇는다 하면서 왕후놀이를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실제 김준혁 의원께서 아침에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관저에 갔더니 병풍이 있는데 병품이 진찬회라고 그래서 왕이 베푸는 이제 연회 그림이더라 이거죠. 그 그림에 주인공이 누가 베푸는 연회냐? 왕후가 베푸는, 그러니까 저 왕비가 베푸는 연회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네. 비전문가들은 모르죠. 그냥 잔치 병풍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렇죠. 주인공이 왕비더라 이거죠. 그러면 왕비가 연회를 베풀고 거기에 뭐 보함도 있고 보안도 있고 막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빈 박스였는지 안에 들었는지도 봐야죠. 옥새가 보가 네. 거기 들어가 있는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또. 그렇죠.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이 특검팀을 꾸려서 아니면 파트를 만들어서 조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중요한 당시에 부분이에요. 근무했던 직원들이 상당수 뭐 퇴사를 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비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다라는 네. 거고, 이 건천궁 매번 강조드리지만 명성황후 직무 생활 공간이고, 여기에 이 윤석열 부부가 방문해가지고 침전, 명성황후 침전, 곤영 합에 단둘이 들어가 10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상한데 물건까지 빌렸다. 네.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이제 같은데요? 이 생각을 할 때 예. 저희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준. 예를 들어 기준으로? 무속에 심취한 사람은 무속에 심취한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속에 심취한 기준으로 보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왔을 리는 없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부적을 어디다가 숨겼든지 네. 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네. 그렇네. 10분 동안 뭘 했을까? 네. 샅샅이 수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 물품을 왜 빌렸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 내가 뭐 그야말로 뭐 조선의 국모다 이런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자신이 그런 왕, 대통령, 대권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이제 진짜 부의 제로로 예. 왕으로 또 왕후가 아닌 엄밀히 보면 왕놀이를 한 거죠. 왕후놀이가 아니라. 왕놀이.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네. 윤석열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사합자 붙이라고. 앞에 감히 우리- 영부인을 붙여줘도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이건 중복이에요. 동어. 사실은 영부인이라는 게 높여 부르는 말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예, 여사도 그렇게 부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 붙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인증해 준 거예요. 내가 부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부위 제로다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렇네. 그렇게 발끈하는 모습 자체가 김건희가 왕이었다, 대통령이었다, 이거를 이실직고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전혀 이제 분리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왔을 때도 들어가지 않고 윤 어게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광주에 갔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끊임없는 예? 연출이죠. 거기도 연출. 이제 끊임없는 대통령 놀이를 이미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1등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어디를 평정했다. 그런데 아직 평정이 안 된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TK, PK는 됐어. 뭐 충청 내가 충청 출신이니까 됐어. 이제 호남이야. 네. 이런 생각을 했다. 실제로 이제 TK도 어찌됐든 뭐 본인이 당 대표도 됐고 또 1등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취약 지역은 어디다? 그 다음에 이제 물줄기가 계속
자기들이 어떤 뭐 국감 시즌에도 국감 기간에도 어떤 빛을 발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여론에 확 뭘 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주목을 끌 필요가 있는 거죠. 어그로를. 네. 그럼 광주 5.18 가면 어떻다 하고 본인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제가 이틀 동안 광주에서 그 뭐 행사가 있어서 가서 예. 저기를 하고 보고 했는데 예. 아마 뻔히 본인들이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덕수 기억나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네. 그래서 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하고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네. 호남 사람입니다. 뭐나 그 기억이 나. 한덕수 네. 기억이 나네. 한덕수도 대권을 노렸던 사람이고. 그렇죠. 장동혁도 그러면은 당 네. 대표긴 하지만 또 보수 주자, 네. 극우라고 많은 분들 얘기하시지만 거기서 1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됐다. 핍박받는 한 컷이 본인들한테 필요했을 수 있겠죠. 노렸다. 네. 노린 면이 있을 수 있다. 네. 또 뜬금없잖아요. 날짜상으로 지금 보면 그렇네요.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5월도 아니고. 네, 네. 그렇죠. 지금 한덕수 모습도 저희가 좀 흘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국민의힘의 현재 행보다. 모습을 예. 정확히 개념 규정해 준 분이 있잖아요. 아하. 누가 했죠?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 페이스북에. 덩어리, 암덩어리라고 표현했죠. 암덩어리. 네. 암덩어리. 안고 가도 음. 새로운 저기가 되지 않는다. 새살이 돋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홍준표 전 시장은 이 상황 보면서 뭐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는 예. 거의 생명력을 다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네, 네. 영장 청구가 됐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심사가 있겠지만 거의 뭐 빼박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예. 있잖아요. 이게 위헌정당 해상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물론 김건희 특검에서도 예. 지금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여론조작을 통한 여론조성 이 부분이 있죠. 명태균 게이트. 네. 그다음에 뭐 예화랑이라든지 저 양재동 뭐 사무실 이런 거 등등이 다 이제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쌓여 있는 마일리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란으로 오면 더 심각한 거죠. 네. 헌법 질서를 유린한 자들과 같이 합세를 해서 한남동의 공간 앞에 가서 산성을 쌓고 인해 산성을 쌓고 막으려고 했고 네. 내란 과정에서도 그걸 막지 않고 동조를 했다. 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지금 오픈됐잖아요. 한동훈 네. 통화한 거, 음. 그죠? 거기서 통화해서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자 나오라. 그러면 한동훈 대표 뭡니까? 도대체 본인 때문에 뭐를 막았다, 본인 덕분에 뭐가 막았다라고 본인이 주장하잖아요. 네. 민주당 누구누구가 다 겁먹어서 뭐 어쩌고 하잖아요. 왜 그동안 통화한 거 얘기 안 했습니까? 처음 나온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네. 왜 본인이 그 통화한 거 왜 얘기를 안 했냐고요. 그렇게 본인이 내란을 네.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그 얘기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호랑 통화할 때 추경호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이걸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오히려 추경호 두둔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결 방해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있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본회의장 알려져 이탈 있는 게. 요청. 네. 그 얘기 왜 이제까지 안 했냐고요. 그 얘기 한마디 했으면 본인이 더 뜰 수도 있었는데. 그렇네. 그런데 이제 물론 TK에서는 더 찍히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아하. 지금 이 사람이 그 본류에 밉보인 것 때문에 예. 잘 보여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텝이 마구 꼬인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12.3에서는 반대를 했고 탄핵에 대해서는 또 어떻고 네. 이게 막 스탠스가 엇갈리니까 아, 그래서 지금 네. 엇갈려 있는 스텝이 꼬인 상황. 완전히 꼬였죠. 음. 차라리 한쪽으로 그것도 통화 내역도 확 오픈하고 했으면 완전 합리적인 어떤 개혁 그렇네요. 보수라든지 뭘로 쓸 수도 있었겠죠. 아하. 이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지는 저희가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상하다. 예. 왜 이 얘기를 그동안 안 하고 있고 이제서야 특검의 영장 청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냐, 수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냐, 이상하다. 네. 일관되지 못하다. 네. 그리고 지금 계엄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그거는 재판 재개되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계엄. 견강부회인데 진짜 자기들이 그래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보이나 보죠. 먼 눈에 뭐 보인다고 하듯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 재판 때문에 계엄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 재개도 이거는 아니 재판 헌법상 할 재개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론상 가능하고 현실상 가능하다고 자기들은 말했지만 네.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다 알고 민주당에서도 인내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그렇네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 예.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택도 없는 거를 견강부회라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어깨에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보이고 있다. 아니 그분이 예. 유능하고 유명한 검사를 오래 했다 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러면 논리에 충실한 거잖아요. 이게 법에 논리적입니까 그 이게? 법적으로도 법 조문도 들여다보면서 헌법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치를 이어가야 되니 지지층 결집.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여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먹히겠습니까? 계속 그리고 이제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거죠. 국민의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 잘하고 있다 박수 치면서 결집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아니죠. 그래서 어그로 끌고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든 또는 여기 저 재보궐 선거에서 어떤 틈새가 보였을 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의 마음 전달될 때까지 매달 한 차례 이상 호남을 찾겠다. 네, 계속 괴롭히겠다 그 뜻이네요. 계속 괴롭히겠다. 계속 괴롭히겠다. 이 대선 주자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계속 어그로를 끌어서 자기 어떤 그 존재감을 보이면서 지지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지를 이제. 유지하겠다. 네, 근데 뭐 번역기 돌릴 필요도 없죠, 뭐 그냥 의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역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빤히 보이는. 예, 빤히 보이는 수죠. 빤히 보이는 수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국민의힘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이 된다. 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라 할까요? 뭔가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처음에는 예. 외부의 적을 설정해 놓고 강력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자기들 위원정당 해산이 바로 다가오니까. 네. 그 옛날에 이제 이석기 씨 때 기억나시잖아요. 유사정당도 법에 못 만들게 돼 있거든요. 유사정당 아예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는 아예 아웃이고 그렇죠. 법에 따르면 이제 지역구 의원들도 네. 달리해서 어떤 뭐 당을 만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유사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조금이라도 겹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상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이걸 마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특검을 뭘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혀 뭘 연결고리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이제 하나의 단면을 보여줬잖아요. 시정연설하는 날 상복을 입고 네. 집단 시위 항의를 할 때 추경호 원내 그 건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명분을. 네. 영장 청구. 자기들끼리 상복 입었잖아요. 상복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세레모니예요. 그 의식이잖아요. 주체가 뭐냐고요.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그렇네요. 나중에 이 사진, 이 영상이 회자가 되겠네요. 네. 이미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미래를 알고 있었다. 셀프로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분열보다는 예. 확 외부로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 주적을 삼고 정치적 핍박이다 하면서 초기에는 좀 결집을 하겠지만 네. 아마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장동혁 대표 경질에 대한 비대위 구성 이런 저기까지 세게 올 겁니다. 그들이 비대위의 역사예요. 그렇네요. 항상. 그렇게 뭔가 또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황골탈퇴는 아니고 이제 네. 각 각자 저기들이 도생입니까? 각 그룹별로의 예.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 신용환 부위원장님과 함께 김건희 이 의혹부터 또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 5.18 묘역에 쫓겨난 얘기도 쭉 이어봤습니다. 하여튼 계속 네. 새 특검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간 연장도 이제 되고 막 하잖아요. 오늘 내란 특검 또 네네. 연장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우리가 대통령이. 그 사이에 격가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또 진짜 뭐 그야말로 가십으로 재미로 이제 포복절도하는 일도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진짜 본질이 뭐였냐. 진짜 우리가 분노하고 그를 통해서 제도 개혁을 끌고 나가야 되는 지점이 뭔지 네.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선명하게 잘 보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개혁하면서 미래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부위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